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독자들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던,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찌를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엄마의 유골함을 들고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녀의 솔직하고도 아픈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I'm glad my mom died. 즉,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회고록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전 세계 10대들의 우상, 니켈로디언의 간판 스타, TV 드라마 아이칼리의 거침없는 소녀 샘 퍼켓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언제나 당당했으며 거칠었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치킨 다리를 뜯으며 우리를 웃게 만들던 그 소녀. 하지만 우리가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동안 카메라 뒤에 그녀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시작된 강제 오디션, 11살 아이에게 가해진 다이어트 강요와 거식증,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엄마의 직접적인 통제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아역 스타는 사실 엄마라는 이름의 포식자에게 영혼까지 파먹힌 살아있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할리우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엄마가 가장 끔찍한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복수하며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피 묻은 생존 기록입니다.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엄마가 죽어서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외치는 그녀. 도대체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제넷 맥커디의 잔혹 동화. 지금부터 화려한 카메라 조명 뒤에 숨겨졌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치유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아역 스타가 자신의 회고록 제목을 엄마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지었습니다. 대중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모두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 했죠. 이 책은 단순히 엄마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이어진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통제 속에서 죽어가던 한 소녀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으로 살기 시작한 해방의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카메라 밖의 자넷은 89파운드, 약 40kg이라는 비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굶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그 숫자를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딸이 된 것 같은 공포를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녀의 먹방에 웃고 있을 때 그녀는 거식증이라는 괴물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6살 때 어떤 꿈을 꾸셨나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평범한 하루였겠죠.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 살던 꼬마 자넷에게 6살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나이였습니다. 자넷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능력했고 집안 곳곳에는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실패한 엄마, 데브라가 있었습니다. 자넷이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디션장에 처음 섰던 이유, 그건 배우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암투병을 했던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죠. 수줍음 많던 소녀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은 엄마가 딸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제넷은 스스로의 감정을 지우고 엄마가 원하는 표정을 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6살 꼬마는 엄마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짊어진 살아있는 인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잔혹한 거래,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엄마의 속삭임은 어린 제넷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의 욕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 욕망은 결국 어린 딸의 몸까지 통제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소녀에서 여자가 되어가는 가장 설레고 아름다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넷에게 2차 성장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제넷의 엄마는 딸이 아역 배우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사춘기를 늦추려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제넷을 불러앉히고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제넷, 내 몸이 변하고 있어.
가슴이 나오면 더 이상 귀여운 아의 역할을 못 맡아. 그럼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날부터 엄마는 딸의 식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칼로리 제한이라는 이름의 학대였죠. 엄마는 매일 아침 자넷의 몸무게를 재고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제넷은 엄마를 위해 웃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엄마의 통제가 식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넷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샤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신체 구석구석을 검사하며 그녀의 신체적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기괴한 통제는 제넷의 자아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11살 소녀에게 엄마의 손길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였고 폭력이었으며 자신의 몸을 혐오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세상은 제넷을 천재 아역 배우라고 불렀지만 이미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악마가 11살 제넷의 영혼을 파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말라갈수록 더 기뻐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촬영장에서 억지로 삼킨 음식들은 컷소리와 함께 모두 개워내야 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칼로리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제넷은 샘을 연기하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자신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캐릭터는 끊임없이 폭식을 해야 했으니까요. 맛있게 먹어. 더 행복하게 씹어. 감독의 주문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와,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네. 축복받은 유전자인가?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10대 소녀의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엄마는 딸의 고통보다 시청률을 더 걱정했습니다. 이때 제넷에게는 다이어트와 함께 찾아온 또 다른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박장애였죠. 엄마를 실망시키는 것이 곧 죽음과도 같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넷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기제로 강박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린 제넷의 머릿속엔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넷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실제 신의 음성인 성령님의 지시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녀에게 특정한 행동을 반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문을 정확히 5번 잠가야 한다거나 속옷밴드를 5번 만져야 한다는 기괴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자신이 오디션에 합격하고 그래야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괴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가 암으로 죽거나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라는 저주 섞인 협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아이가 학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내는 철저한 부정과 죄책감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뇌에서 거부해버리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엄마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규칙을 안 지켜서 그럴 거야. 스스로 인정하며 모든 학대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탓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감독님이 큐 사인을 외쳐도 그녀는 머릿속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엄마가 잘못될까봐 공포에 떨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딸의 이런 고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왜 그렇게 산만하니? 집중 좀 하라며 다그쳤을 뿐입니다. 딸이 미쳐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엄마를 잃을까봐 였는데 말이죠. 11살 소녀는 혼자만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체는 거식증으로, 정신은 강박증으로. 제넷이 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스스로를 더 깊은 감옥에 가두는 엄마라는 신을 모시기 위해 자넷은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 또 하나, 방송계의 이면은 더 잔혹했습니다. 제넷은 회고록에서 창조자라고 불리는 한 제작자로부터 당했던 부적절한 행동들을 폭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배역이 바뀌고 그의 기분에 따라 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에는 카메라가 꺼진 뒤 그 남자는 어린 배우들에게 선생님이나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18살도 되지 않은 제넷에게 술을 권합니다. 제넷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쇼의 주인이었고 자넷은 그저 고용된 아이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싫다는 내색을 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친절이 아니라 명백한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물며 비키니 사진을 촬영하도록 강요도 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방송사의 태도였습니다. 방송국 측에서 제넷이 은퇴할 때 이 모든 일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3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의 입막음 돈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어린 소녀의 상처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제넷은 그 거액을 단칼에 거절하고 진실을 선택합니다. 내 존엄성은 돈으로 팔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제작자는 방송국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어린이 채널의 이면에는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넷이 회고록에서 가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굳이 그 창조자라는 익명을 쓴 것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천재적이고 영리한 심리적 한수였습니다. 만약 실명을 썼다면 당장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걸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갔겠죠. 하지만 가명으로 책을 내면서 가해자를 완벽한 외통수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거 내 이야기인데 왜 허위 사실을 쓰느냐며 제넷을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책 속에 묘사된 그 역겹고 변태적인 미성년자 추행인들이 바로 자신이 한 짓임을 만천해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우아하고 통쾌하게 복수를 한 셈입니다. 이때 버즈피드 뉴스 등 여러 외신과 대중은 그 창조자를 당시 니켈로던의 간판 프로듀서였던 댄 슈나이더로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넷의 엄마는 자신의 암투병을 딸을 조종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이 담긴 작별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며 아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심어주었죠. 엄마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은 제넷을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엄마의 통제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엄마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엔 되돌릴 수 없는 말기 암 판정이었죠. 제넷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엄마가 없으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엄마는 제넷의 우주였고 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제넷을 돈벌이 수단으로 대했습니다. 딸의 슬픔보다 대중에게 보여질 이미지를 더 걱정했죠. 제넷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또다시 눈물을 삼키고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사람들은 제넷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넷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제넷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주에 가까웠죠. 평생 참아왔던 식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넷은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토할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을 마셨고 낯선 남자들과 어울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는 걸까? 제넷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족쇄가 풀리자 제넷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에 자유는 곧 방황이 되었고 해방감은 자기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거식증은 폭식증으로 변했고 강박증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영혼은 아직도 6살 꼬마였으니까요. 엄마가 떠나고 찾아온 혼란 속에서 제넷은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합니다. 나는 연기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것은 엄마의 꿈이었지. 나의 꿈이 아니었어. 엄마가 없어진 지금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연기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넷은 처음으로 세상에 반기를 듭니다. 그것은 엄마라는 거대한 산에 대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가 주는 달콤한 사탕을 뱉어버립니다. 수많은 오디션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에이전시와 결별합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비난했지만 제넷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연기를 그만두자마자 거짓말처럼 강박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더 이상 샘 퍼켓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넷 맥커디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남이 써준 대사를 읽는 배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연기를 그만둔 제넷은 가장 먼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합니다. 제넷은 심리 상담사로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명백한 학대였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어머니를 더 이상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닌 인생을 망친 건축가로 바라보게 되면서 거짓된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넷은 자신을 억압하던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자신이 혐오하던 집을 팔고 마약에 중독된 남자친구와 헤어집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평생 체중을 감시하던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체중계를 내다버렸습니다. 거식증과 폭식증을 치료하며 먹는 행위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일상의 즐거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초콜릿 쿠키 하나를 구토할 걱정 없이 온전히 즐기며 먹게 된 순간입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와 욕망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상징하는 가슴 뭉클한 승리입니다. 또한 평생 마크 맥커디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으나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 중에 뒤늦게 친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설계한 인생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 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며 그녀의 기존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구축한 거짓된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여 진짜 나를 찾아가는 치유 여정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제넷은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글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넷 맥커디가 작가로서 새롭게 선보인 신작 소설의 제목은 Half His Age, 그의 나이의 절반이라는 이 소설은 청소년 제자와 스승 사이의 복잡하고 위험한 성적 관계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기존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무겁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샘 퍼켓이라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가와 연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타인이 설계한 삶, 즉 거짓 토대를 허물고 스스로 설계한 새로운 토대 위에 서게 된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해독제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겼던 거식증, 수치스러웠던 엄마와의 목욕, 그리고 엄마가 죽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까지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아픈 기억들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제넷은 이 이야기들을 모아 1인극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세트도 유명한 상대 배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관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자 오히려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책은 출간 직후 선데이 타임즈에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제넷 맥커디는
Half His Age 영화의 감독을 맡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도발적인 문장을 완성합니다. I'm glad my mom died.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이것은 폐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가 외치는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논란이 되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수백만 명의 독자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조 출연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폭발적인 회고록은 애플 TV에서 10부작 드라마화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 제넷 맥커디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제넷 맥커디는 이 시리즈에서도 작가, 감독, 총괄 제작자로 참여하며 제작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넷은 이제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카메라 뒤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연출하는 영화 감독이자 작가가 된 것이죠. 과거엔 엄마의 꼭두각시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직접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회고록의 끝에서 제넷은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하며 치유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어머니를 미화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묘비에 새겨진 용감하고 친절하며 사랑스러움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어머니의 과오를 정직하게 직시합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선언하며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고통이 계속되었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넷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제넷 맥커디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십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자신도 겪고 있을 독성 부모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학대를 비판할 수 있으며 그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엄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은 소녀, 미움받을 용기로 진짜 행복을 쟁취한 사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성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제넷 맥커디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넷은 이제 더 이상 거울 속에서 엄마가 원하는 숫자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구운 초콜릿칩 쿠키를 한 입 베어 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제넷 맥커디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